예. 지난 4월 11일에 교육부에서 꽤 중대한 발표를 했어요. 예. 2022년 지금 중3 학생들이 대학교 입시를 볼 때 그때에 맞춰진 교육 개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의 개편하고 좀 다른 점이 있다면은 교육부에서 주도하는 게 아니라 교육부가 이제 주최를 하고 거기에 각계의 전문가들, 특히 이제 국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몇 가지 사안들을 이제 대폭 개편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주요 쟁점으로 나와 있고,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개편을 하자. 지금까지 국민들이 수차례 바꾸자 했던 것들을 그 전문가들이 모여서 개편을 할 예정입니다. 개편상 주요 쟁점을 보면은 일단 이제 선발 방법의 이제 균형 나와 있는데, 지금 수능보다도 이제 수시가 더 비중이 크고, 거기에 따라서 학생부라든지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또 너무 불공평하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수능만으로 하는 건 너무 불공평하다 해서 학생부의 비중을 높였더니 이제 또 그게 불공평하다 해서 다시 바꾸자라고 하는 겁니다. 수능이 가장 공평하다, 그러니까 수능의 비중을 높이자 라고 하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는 이미 조금씩 언급이 되고 있어요. 대학들에서부터 수능을 좀 더 강화해달라 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고, 대학들도 일부가 거기에 그걸 받아들여서 수능을 강화할 것이다, 아마 그럴 것이다 정도까지는 답변이 나온 상황입니다. 근데 2022년 현재 중3이 대학교를 갈 때는 수능의 비중을 좀 더 강화하겠다, 확실하게 강화하겠다 라고 하는 어떠한 그 정책이 들어갈 예정인 거죠. 학생부 종합전형은 없어지진 않습니다. 수시는 계속 유지가 될 거고, 그런데 이 수시하고 정시간의 벽을 또 어떻게 할까가 문제예요. 지금 선발 시기가 문제가 되는 거는 현재 나와 있는 내용으로 보면은 여차하면 수시하고 정시의 구분이 없어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수시나 정시나 둘 다 수능 이후에 선발을 하자 라고 하는 것이 현재 나와 있는 개편안 중에서 유력한 녀석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표현하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이제 수시 한번 정시 한번 준비하는 게 너무 힘들다 이거죠. 그래서 수시하고 정시를 모두 그냥 수능 보고 한 번에 처리를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진행이 된다면은 현재 입시 제도와는 전혀 다른 방식의 입시가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때까지 이제 준비할 시간이 있으니까는 좀 더 여유가 있기도 할 테지만은, 지금까지 고3 학생들이 3학년 2학기가 되면은 내신 시험을 거의 버렸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는 더 챙겨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이것하고 이제 수능의 내용이 바뀌면서 그 수능 개편 상황, 교과서 개편 상황이 맞물리게 되면은 지금까지의 공부 방식하고는 또 다른 방식이 적용이 돼야 되겠죠. 이거는 학생들이야 뭐 그냥 어차피 바뀐 거대로만 보니까는 상관이 없는데, 이걸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있어서는 약간 부담을 작용할 예정입니다. 네. 자, 수능 평가 방식은 이제 절대 평가가 이미 어느 정도 도입이 됐고, 앞으로 이것을 확실하게 적용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취지의 내용입니다. 이거는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없을 것 같네요. 그래서 수능 원점 수제가 또 논의가 되고 있는데, 수능 원점 수제 같은 경우에 지금은 이제 변환표 점수 이런 것들을 다 빼고 그냥 원점수로만 논하자.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절대평가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절대평가제를 도입을 하자라는 것은 맨날 지금 상대평가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상대평가를 하게 되면은 그냥 잘하는 학생들도 쟤보다 더 잘해야 된다, 이게 너무 심해진다 이거죠. 예전에는 절대평가였다가 상대평가로 바뀌었던 이유가, 절대평가에서는 한 문제 틀리고 그러는 게 너무 크다 라고 해서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바꾼 건데, 이제는 상대평가에서는 상위권으로 갔을 때 서로 이제 경쟁이 너무 심해져서 사교육비도 너무 많이 들고 공부하기 너무 힘들다 라고 하는 불만이 제기되면서 다시 절대평가를 도입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 학생부 내용이 지금 축소화되고 있거든요. 학생부 내용을 축소시키면서 수능의 상위권 변별력도 줄이고, 이렇게 되면 대학 입장에서 학생을 뽑을 때 변별력을 주기가 좀 어려워요.
그렇게 되면 대학 입장에선 면접이라든가 이런 걸 강화할 수밖에 없는데, 현재 보면은 면접 같은 것도 다 줄이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죠. 도대체 학생을 어떻게 뽑으려고 하시는 건가? 이 부분이 앞으로 좀 더 쟁점이 돼서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나오죠?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예전에 비해서 학생부 내용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그게 이제 학생부의 내용, 뭐, 수상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학교에서 지나치게 상을 많이 만들어서 남발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경시대 같은 거 입상 때문에 학생들이 학원을 또 가고, 이런 것들이 학생들한테 너무 부담이다. 사교육을 너무 유발하는 면이 있다. 라고 해서 지금 많이 줄였는데, 지금 정도로도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아예 수상 실적도 다 빼버리고, 그 외에 뭔가 외부 요소가 개입할 만한 것들은 싸그리 빼버리자라는 건데, 지금 대학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너무 깜깜이 입시가 된다. 도대체 뭘 가지고 학생을 선발하는 거냐라는 불만이 나오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입장에서도 학생들한테 뭘 써주고서는 그걸 해줘야 되는 거냐 도대체. 이것도 빼버리고 저것도 빼버리고 다 빼버리고 나면은 실제로 학생한테 써줄 수 있는 건 수업 시간에 뭐 들었느냐 이 정도밖에 써줄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냐 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도 차별점을 둬야 된다는 게 굉장히 힘든 거죠. 이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가이드라인이 새로 나오긴 나올 것 같을 텐데, 그 기준이 좀 애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시 교사들의 공부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죠. 자, 대학 선발과정 자체도 좀 줄이자. 그리고 고교 서류나 이런 것도 다 빼버리자. 지금 최소한도의 서류랑 내용만 받고, 뭐 학교 출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제거한 채로 입시를 봐야 된다 어쩐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좀 더 명확한 기준이 나오길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자, 수능 시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바뀔 예정인데, 일단 지금 개편된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것들 교과목 개편된 것이 수능에 그대로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그냥 적용 과정에서 조금씩 변형이 있을 예정이긴 해요. 그러니까 현재 통합사회, 통합과학 이런 것들만 하더라도 어떻게 적용시킬지가 명확하게 논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1년이 유보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걸 좀 더 명확하게 하겠다. 명확하게 하는 과정상에서 도대체 어떤 기준을 가지고서는 얘기를 할 건지, 예를 들어서 통합사회, 통합과학은 몇 문제로 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선택 과목은 몇 문제로 할 것이냐, 국어라든지 이런 것들도 공통국어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배점을 주고 선택 과목을 어디까지 선택하게 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논의되지를 않았거든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거를 최대한 이제 올해 안에 논의를 끝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논술 서술형 도입인데, 이 같은 경우에는 아예 수능 자체에서 그 변별력을 가지는 거를 그냥 객관식으로 어떻게 저렇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짜낼 수 있는 걸 다 짜내고 그걸 보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넣게 되면은 확실히 변별력이 생기죠. 절대평가여도. 다만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교육 시스템이 고등학교 교육 시스템으로 이걸 못 따라간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로 적용이 가능하냐가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용을 지금까지 정부에서 했던 것들 보면 일단 만들어서 적용을 시켜보거든요. 그리고 적용을 시켰을 때 그때가 아마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학생들도 그렇고 교사들도 그렇고. 논서 수령 도입은 이제 바로 이제 2022년을 바라보는 건 아닌 것 같고, 그 이후까지 조금 더 길게도 우선 개편을 하려는 예정인 것 같습니다. 조금씩 이제 문항을 늘려나가서 나중에는 한 절반 정도까지는 논서 수령으로 보려는 것 같은데, 그때쯤 되면은 지금까지 교육과는 다르게 조금 더 학생들의 이해라든지 이런 것들에 기반한 수업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BS 연계율 같은 경우에는 EBS에 너무 목매게 된다는 거죠. 교과서도 안 보잖아요 3학년이 되면. 그리고 EBS에 나와 있는 내용들 완전히 해부하고 외우고 그런 형식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사실 EBS 연계율을 높였던 거는 사교육을 줄이기 위한 거였는데, 지금은 EBS를 집중 분석해주는 학원이 또 생겨있죠. 그냥 이런 거는 원래 목표였던 바도 아니고, 그리고 이걸로는 학습 효과라든지 이런 걸 기대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EBS 연계율을 손을 좀 대고 싶다라는 건데, 현 시점에서 EBS 연계율을 직접 손을 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거를 줄이게 되는 건 결국은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거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도출되기 쉽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안이 확실하게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나 연계율이 줄어들 겁니다. 뭐 수시 최저학력 기준이라든지 대학별 고사 이런 것들을 만들자, 폐지하자 하는 것들은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것들이 좀 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지금 거의 없어진 상황이죠. 거의 없어진 상황인데, 지금 이거를 완전히 없애자라는 것은 수능으로 갈 학생들은 수능으로만 가자, 수시 같은 거 준비할 사람들은 수시만 준비하게 하자 라고 하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고, 그러는 한편에서는 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더 늘려야 된다, 더 확실하게 넣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논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학생들이 어느 대학을 선택할 것인지가 더 편해지지 않겠냐, 대학들 입장에서도 학생들을 뭐 무턱대고 받고 이럴 필요가 없지 않냐 라고 하는 건데, 이건 양측의 의견이 좀 더 오랫동안 대립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대학별 고사 역시 이제 논술 전형을 축소시키니 폐지를 시키니 아니면은 뭔가 좀 더 다른 방식을 추구하느니 하는데, 이거 역시 당장에는 어떤 대안이 없습니다. 대안이 없기 때문에 한동안은 이 체제가 유지가 될 것 같고, 논술 시험은 앞으로도 없어지지는 않을 예정이고, 만약 없어지게 된다면은 그거는 수능이 논서 수령으로 완전히 개편이 된 후에 그때나 없어질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교과 특기자 전형 뭐 지금도 거의 없었고, 이 교과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에 거의 뭐 과학고나 외국어고 같은 특목고를 위한 전형이었기 때문에 이게 너무 특혜라 이거죠. 그래서 없애자 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교과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사실 특목고를 가는 학생들이 아니면은 별로 영향받을 게 없죠. 예, 요 정도가 지금 논의가 되어 있는 거고, 아마 올해 안에 이 내용들 중에서 상당수는 어떠한 결정이 나긴 할 겁니다. 그 결정이 이제 8월 정도까지 논의가 돼서 결정이 나올 거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다음에